메트로시티 제가 또 왔으니까 빼먹을 수 없는 이야기가 리모델링 이야기거든요. 네.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리고 리모델링 자체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뭐 자세히 모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내보낸다고 해서 그 LG 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엄청 가치가 높아진다, 이거를 엄청 띄워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이 방송을 내보내는 그 포커스는요, 리모델링이라는 그 요즘 이슈가 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알리고자, 그거의 또 대표주자가 LG 메트로시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농물도 나오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없고, 그리고 주차장도 좁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재건축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노후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은 그것과 조금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방법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준 연한이 30년이 넘고 안전등급 D등급 이하를 받았을 경우에 가능한데, 리모델링은 기준 연한이 15년이 넘고 안전등급을 B나 C, 즉 튼튼해야지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부산 시내에 그 리모델링 가능한 기준 연한을 해당하는 아파트가 거의 62%가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용적률 제한선에 이미 차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용적률 이제, 얘기 다 썼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그런 대체제, 보완제 역할로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이 나왔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완화를 시켜주는 인센티브가 법적으로 제정이 돼서 사업성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인테리어라는 용어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려합니다. 그냥 실내 인테리어, 실내를 조금 수정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리모델링은 세대 증가형, 재건축형 정축 리모델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도 증가가 가능하고,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세대수가 법적으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축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새로 건물을 올린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 세대 면적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면적을 늘리는 거, 앞뒤로 늘리는 예. 거. 네. 그리고 저희들 아시다시피 뭐 지하 주차장 연결 문제라든지, 그리고 예전 구축 아파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빈약한 문제. 예. 그 커뮤니티 시설을 새로 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신축화할 수가 있는 거죠.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예. 커뮤니티 시설까지도 쉽게 말해서 현대화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기존에 이 아파트에 그 커뮤니티 시설 그 건물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새로 만든다는 거네요? 그 뭐 건물 자체를 커뮤니티 건물을 새로 올릴 수도 있고, 예. 그 뭐 썬큰 커뮤니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하에. 그런 식으로. 왜냐면 그 연면적은 용적률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썬큰을 많이 합니다. 네네. 특히 대단지 아파트는.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하자고 하는 그 포커스는, 이제 아파트가 30년은 아직 안 됐지만 노후화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보통 또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예, 대단지 맞습니다. 아파트. 그대로의 입지를 누리고 싶은데 또 그 배관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요.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네. 해결을 하겠다. 이런 그렇죠. 의지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메트로시티는 그럼 도대체 재건축을 좀 기다렸다가 하지 왜 리모델링을 하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현재 메트로시티 용적률이 300%가 이미 넘었는데, 제3종 일반 주거단지로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300%가 재건축에 상한이 걸리고요. 이 상한 자체가 임대주택과 기부 체납을 통한 임대주택, 재건축 초과의 한수가 전부 다 들어가야 300%를, 이 소리는 재건축을 했을 때 200% 중반대의 용적률을 조합원들이 가지게 된다. 즉 사업성 자체도 재건축을 했을 때 나지가 않고요. 그럼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재작년 기준으로 구조안전성이라는 안전진단 배점법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콘크리트 자체 강도, 이게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철거 유무로 좀 나눠집니다. 메트로시티가 재건축이 되려면 동래럭키라고 있어요. 예. 그 부산의 40년차 아파트가 된 그렇죠. 그곳이 지금 예비안전진단을 40년차 아파트가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구조안전성 점수가 높아져서 콘크리트 강도가 아직까지도 너무 괜찮다. 그렇죠. 안전진단 그거 통과하는 게 그만큼 어렵단 말씀이시죠. 어렵죠. 예. 메트로시티는 동래구 럭키 아파트의 거의 아들뻘인 아파트라서 그렇죠. 예. 그 아버지격 아파트가 통과가 안 되는 이 경우에 이 아들뻘이 할 수가 있다? 이건 불가능한 사실은 것이죠. 우리 아파트가 내진 설계 그 1세대 아파트예요. 네. 근데 동네럭키는 내진 설계가 안 되는 아파트고. 내진 설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통 내진 설계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 가지고 콘크리트 강도 기준 연한이 20년으로
정도 차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예, 저희들 60년 차 돼도 예. 예비 안전성 진단 평가 통과를 못 한다는 그런 네. 결론이 따릅니다. 그래서 동래로키의 그 사례를 보고 많은 동기부여 추진력을 얻으셨고 예. 이제 많은 주민분들의 그냥 통념적인 생각이요. 재건축하자.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예, 저희는 항상 말할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오히려 깎아먹는 부분이 안 그래도 꽉 차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깎아먹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 예,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메트로시티가 이 리모델링 사업을 처음 추진한다고 했을 때 부산 내에서도 사실 의아한 시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7,000세대가 어떻게 리모델링 사업을 할 거냐. 그거 맞아요. 보통 이제 네. 3,000세대 이하, 2,000세대 이하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건축 설계 사무소의 협력업체 선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 전에 설계를 맡게 되고요. 이 설계 업체가 히림건축사 사무소라는 곳이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의미가 좀 더 큰 게 히림건축사 사무소는 지금 전 세계 1위 주거 부문 설계 회사고요. 이 설계 회사가 메트로시티를 최신축 아파트의 설계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2베이, 3베이라는 베이 구조도 신식 구조로 3베이고 4베이식으로 넓은 평수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베이의 그 변화까지도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세대 내 내력벽은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 내력벽 철거. 예. 보통 복도식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복도 쪽으로 이렇게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기존의 투베이 아파트들. 기존의 그 전면의 폭 자체가 좁아요. 맞아요. 되게 기존에 그렇게 돼 좁습니다.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3베이 이상입니다. 3베이, 4베이, 5베이 네네.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면이 좁아서 동굴형 구조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저희 아파트는 상당히 낮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이제 구조가 안 예뻐진다 그거를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LG 메트로시티는 기존에 생긴 게 그래도 폭이 좀 넓기 때문에 네. 감안할 수 있다 그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가장 중요한 점이 지금 현재 촬영하신 116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션뷰 나오는 기준이 현재는 뭐 북한 남양 이게 지금 현재 트렌드는 조금 안 맞게 되어 있더라도 구조의 변경을 통해서 완전한 파노라마 오션뷰로 변모를 할 수 있는 예전에는 1조가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광안대교 뷰가 네. 보이는 쪽은 조망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실 방향 자체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 저쪽으로 다 바꿀 그렇죠. 수가 반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집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실 창이 예. 파노라마가 바뀌는 완전히 거네요. 거실처럼 이쪽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바뀔 겁니다. 그렇구나. 그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또 약간 우려하시는 분들은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건물 뼈대를 남겨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동 배치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그렇죠.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자 동 배치이지 않습니까? 이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 면적이 또 이렇게 커지다 보면 그만큼 건폐율이 더 네, 그래서 그 점을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빨리 새 집에서 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더 편리하고 그리고 그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싶으면 그거는 뭐 선택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뭐 네. 재건축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진짜 희망회로만 돌리게 되거든요. 예. 사실은 자기 면적도 줄고 그리고 안전진단도 통과도 못하고 그리고 비용도 사실은 저희들 일반 분양분 세대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비용도 훨씬 높습니다. 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 재건축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우리 아파트 같은 네, 경우에는. 그렇죠. 그건 이제 LG 메트로시티의 네. 케이스에 대해서 그거 한 거고 예. 이제 뭐 다른 아파트들도 그렇죠. 그 다른 케이스가 있을 거니까요. 아, 네. 그리고 또 태방님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이 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땅이 33만 해배로서 10만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 지분 자체가. 근데 커뮤니티 시설이 만약에 신축 아파트로 됐을 때 유례 없는 신식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곳에서는 시도하지 못한 영화관, 즉 서초 그랑자이가 했던 그런 영화관 시설이 수요 공급 면으로서도 이게 수반이 되고 네. 거기다가 지금 뭐 반포에 설치되고 있는 아이스링크라던가 이런 최신식 시설이 이 10만 평 안에서 커뮤니티 시설로서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설계사 사무소들이 굉장히 좀 욕심을 많이 냈던 부분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커뮤니티 시설 부분은요. 그 정말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진짜로.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어디까지 온 건가요? 저희들이 일단 추진위원회 발족을 하고 나서 정비사업관리 전문업자하고 그 건축사무소를 지금 선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주민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평가를 해서 네. 기본 설계개요 평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세대 간의
그런 커뮤니티나 커뮤니티를 뭐 넣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계획을 설계 개요를 지금 건축사무소에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설계 계획 중이다 이렇게 예. 말씀해 조합 주셨고요. 설립 직전 단계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게 나오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네. 7월경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이제 조합 설립을 총회를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리고 보통 리모델링 사업은 그 주차장의 유무로 굉장히 공사비가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데 메트로시티는 지금 1.7대입니다. 세대당 가구 대수가.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부담에 대한 메리트도 굉장히 큰 거죠. 공사비가 기존에 지하 주차장이 파져 있으니까요. 예, 이제 활용도가 너무 네. 예, 좋아서 터프하게 공사를 안 해. 일단 네. 기본적으로 다른 데보다 덜 할 수가 있고. 엘리베이터 연결만 시키고. 그렇죠. 예. 네. 이 부분은 제가 뭐 자세하게 모르니까 말씀드리는데 리모델링이 이제 처음이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는 예, 이제 부산에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리모델링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 예.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의 시각은 네. 어떤 시각인가요? 아 지금 보통 그렇게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 시각이 뭐냐면 네, 왜 이 땅에서 재건축을 하냐가 가장 큰 그 이유가 됩니다. 이 땅에서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성이 더 높을 텐데 왜 굳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냐? 왜냐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거부문 세계 1위 힐링 건축이 몇 번의 답사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이미 입증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힐링 건축이 저희가 선정을 한 건데 재건축과의 사업성을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모델링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지 자체에서 재건축을 할 수가 없고 안전진단 배점은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리모델링 사업만이 이 미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즉 기술력 인정도 받았고 가능하고 사업만 하면 되는 그 상황인데 아무래도 7,400세대니까 조합 설립되는데 시간 좀 걸리겠다라는 그런 우려만 있지 사실. 네. 그러니까 그거네요. 예. 그냥 동의율을 얻는데 생각보다 어려울 거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추진위에서 헤쳐나가야 되실 예. 부분인 거고 아무튼 부산에서 첫 번째 리모델링 윤곽이 이렇게 서서히 네, 잡혀가는 그런 단지인데요. 이제 이게 리모델링이 성공하게 되면 아주 대단한 그런 사례로 남을 것이고 예, 또 그 리모델링계 판도를 바꿀 것이다. 예. 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 리모델링에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